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 보통주만 일단 먼저 기준 잡고서, 삼성전자 보통주가 10만원이 달성이 되면요 대략적으로 600조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약 600조 원 정도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이 정도의 목표를 잡고 갔을 때 이게 마냥 비현실적이지만은 않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항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그래도 나름 현실적인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와 또 플러스 하이닉스까지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 제가 하다못해 주변만 놓고 보더라도 솔직히 좀 뭐랄까요, 삼성전자 뭔가 많이 가는데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그 더 갈 것 같은 이유가 뭔데요? 주변을 보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물론 그냥 이제 주식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무조건 빠지고 있는 종목만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르고 있는 종목을 뭐 때로는 쫓아 사야 될 때도 있긴 있죠. 그게 출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 의견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들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길을 열어준 거는 고마운데, 조금 더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더 올 건데 왜 지금 굳이 그렇게 추격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추격 매매도 타이밍이 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지났다라는 의견인데, 물론 그러고 삼성전자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과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 펀더멘털은 뭐 그대로 또 유효합니다만, 주가가 살짝은 지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냥 뭐 가니까 가고 있잖아,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가고 있는 거 맞지만,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항상 나타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왜 더 갈 것 같은데요? 가고 있으니까 더 갈 것 같죠. 하다못해 뭐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더 가긴 더 가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좀 주변에서 좀 이제 정말 그냥 그동안 좀 뭐 이렇게 따라가기로 식으로 돈을 벌어 보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 때문에 뭔가 스타트를 끄는 종목은 상승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분들도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지인분들 포함한 우리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한번 쐐기를 좀 박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정말 10만원이 왜 그래도 나름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69,500원의 최고점을 찍고 지금 어쨌든 상단 포지션에서 좀 놀고는 있습니다. 뭐 주가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추세도 괜찮고 정배열도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우리 기본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런 차트 분석하듯이 기술 분석만 해서는 사실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10만원이 되면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증권사 쪽에서도 리포트를 올릴 때 뭐 목표 주가가 뭐 8만원에서 8만 5, 6천원까지도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목표 주가를 굉장히 지금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이거 좋대 하면 빠지고요, 시장에서 이거 큰일 났는데 별로 안 좋다는데 하면 더 올라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자, 일단 컨센서스 보시면 목표 주가가 그래도 이제 꽤 높아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자, 뭐 좋습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고 미래 가치에 대한 거를 충분히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발행 상장 주식수 나오죠. 5969, 782 해가지고 1000주 이렇게 나오죠. 땡땡땡. 자, 10만원 곱하기 상장 주식수 곱해버리면 답 나오잖아요, 바로. 그쵸? 그래서 10만원일 때는 어쨌든 한 596억 원대, 597억 원 정도가 되겠죠? 억 원이 아니라 597조 정도. 그쵸? 597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600조에 가까운 어떤 시가총액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400조, 자꾸 억이라고 하네요. 400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200조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전체가 200조가 더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그러하지만,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째로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어떤 먹거리, 미래의 가치를 조금 땡겨서 미리 평가를 받은 겁니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건 맞아요. 선반영이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과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제가 우리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멀티플을 좀 받게 됐느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지금 그 기대감이 쭉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칭화 유니그룹의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어떤 진입 리스크가 또 완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우리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 이쪽 해가지고 사업이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 지표들도 굉장히 또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좀 견인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우리 보통주만 계산을 놓고 했을 때 삼성전자 보통주가 주가가 1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금 비어있는 그 부족한 시가총액을 뭘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어떤 걸로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순히 뭐 때문에 좋으니까 그냥 주가가 간대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다른 종목들은 몸집이 좀 작은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기대감 하나로만 먹고 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만 원을 잠깐 찍고 내려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올라타서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주고, 또 밸류 또한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로서 10만 원이 적정 주가가 되려면 필요로 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요즘 제가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좀 시도합니다. 자, 중간에 광고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다가 살짝 숨 고를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숨 고르기 할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중간에 한번 합니다. 이건 뭐 남의 광고하는 거 아니어서 뒷광고나 이런 거 아니니까 크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요. 제 광고입니다. 그렇죠? 저희 VIP 회원이 되시면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라든지, 아직도 최근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입석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옆에서 같이 또 실전해서 우리가 또 수익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라든지 뭐 가이드를 굉장히 또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고, 뭐 책을 보시는 것도 좋고 유튜브 영상을 또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같이 좀 시장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와닿을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기법이라든지 공부 내용들 다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주식시장을 즐겁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다시 돌아와서, 자, 10만원까지 가려면, 이제 보통주가 10만원까지 가려면 일단은 뭐 시가총액 한 597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600조 원 달성 여부가 중요를 할 텐데, 그럼 60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마땅하다, 적정 밸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 현금하고의 어떤 사업 가치들, 이런 걸 우리가 주 구성 요소로 삼겠죠.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그럼 일단 보유 현금을 좀 살펴보면, 현금 중에 당장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현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금과 또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금융 상품들, 요런 거를 다 합쳐보면은 대략적으로 115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이 2021년에는 한 24조, 그 다음에 2022년에는 한 35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현금은 한 100조 원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가능성은 좀 높겠죠. 그렇다면 이제 순현금을 제외하고 나서 사업 가치가 나머지 이제 500조 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수많은 투자주분들께서 결국에 이 500조 원이라는 가치를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곧 적정 밸류가 될 것이고, 또 심지어 적정 밸류는 이 500조 원을 만들어낸 그게 구성 요소들이 어떤 500조의 가치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런 시장에서의 적정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감사 의견, 뭐 보고서만 적정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적정 밸류입니다 라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그게 과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600조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현금 자산만 거의 한 100조 원 정도 일단 기준을 잡았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머지 500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500조 중에서 또 나눕니다. 여러 가지 또 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부분이 이제 또 비메모리 쪽, 그쵸? 비메모리 쪽에서 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또 차지해 줘야 됩니다. 그 비메모리 쪽에서만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가치가 대략적으로 200조 원 정도는 인정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비메모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좁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비메모리 쪽으로 그래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대부분의 부분을 시가총액의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20조 원 내외를 좀 달성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 가치가 200조 원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PSR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쵸? 200조 대비해서 매출 20조면은 PSR이면 10배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대만에 우리 그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업계에서 전 세계 탑이 뭐 어디입니까? TSMC잖아요. TSMC의 PSR은 몇 배일까요? TSR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배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PSR을 대략적으로 뭐 포워드 기준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실적을 달성해 줄 것이야 라는 거를 지금 계산을 어느 정도 해도 이 10배에 근접한 TSMC의 PSR 멀티플을 갖다가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메모리 사업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납득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점차 이 비메모리 중에 파운드리 쪽을 계속해서 격차를 TSMC와 이제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평택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이런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 능력이 그만큼 확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 업계,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에서도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이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까지만 증가를 보인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파운드리 매출 증가율이 또 생산 능력 증가율보다 충분히 더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또 각각의 뭐 연도마다의 어떤 이 컨센 혹은 달성했던 그런 매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도 규모가 사실 비현실적인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우리 파운드리 업계의 어떤 뭐 특징적인 부분과 그리고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센 기준으로의 목표치라든지 이게 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계속 지금 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하나만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설 투자 그리고 뭐 R&D 비용,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래도 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해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믿음이 더 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인 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이라든지 또 그 밖에 어떤 다른 쪽의 사업 파트 부분들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지속성은 있게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았다가 또 빠르게 반등을 해줬지만, 사실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굉장히 또 큰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본다면 뭐 현금 부분들도 사실 뭐 삼성전자의 몸집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않지만, 저 정도의 규모로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600조라고 한다면 어쨌든 앞으로 또 단순하게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쪽으로 200조를 단순히 채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달성을 해주면 우리가 아까 기준 잡았던 저런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기금융 상품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유 현금액을 따졌을 때는 충분히 이제 파이가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를 우리가 중장기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맞지만, 근데 저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과열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을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단기간 과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며칠입니까? 몇 거래일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20거래일, 뭐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지금 거의 대략적으로 30%? 몇 퍼센트입니까? 저점 대비해서. 거의 꼭대기까지 하면은
24%, 25% 올랐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뭐랄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새롭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뭐 제 영상을 듣고 10만원 목표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당장 10만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이 2021년, 22년에 벌어들일 것들을 반영을 해서예요. 근데 코로나가 물론 이제 해결은 되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고 될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각 기업들도 내년에 대한 사업 보고서라든지 목표치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존부터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 관점으로 그냥 쭉 가져가시면서 정말로 목표가 10만원까지도 보셔도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갖다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주가가 얼마 간다 이걸 노릴 게 아니에요. 난 삼성전자가 지금 68,000원인데 더블 그냥 하다못해 한 13만원 14만원까지만 좀 기다려봐야지. 그러면 14만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규모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몇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가의 계산보다 시가총액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대형주, 우량주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밸류를 달성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수익률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수익률은 사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나타난다 한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지금 원체 전반적인 뭐 금리 상태라든지 또 뭐라고 할까요?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인플레 대비해서도 괜찮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게 사실 주식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주식으로 대박났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하는 분들만큼이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상대적으로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맞고, 주가를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기준 잡고서 이 정도의 몸집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규모를 지금 인정받는 게 맞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삼성전자를 지금 20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해서 24%의 수익을 잘 봤다라고 쳐봅시다. 심지어 맨 밑바닥부터 맨 꼭대기까지 챙겼어야 24%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뺐을 때 20%라고 쳐봅시다. 그럼 하루에 1% 수익만 챙길 수 있으면 삼성전자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나요? 자, 아무튼 이게 사실 수익률로만 따지면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 수준에서 수익을 계속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복리 개념으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항상 또 고민을 하고 좀 선호하기도 해요. 하루에 1%가 됐든 2%가 됐든, 그건 돈 아니에요? 그럼 10%짜리 수익만 챙길 거고 1, 2%는 수익 안 챙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챙길 건 챙기고, 또 운이 좋게 추가적으로 30% 40% 가는 것들은 가는 만큼 또 챙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오고 있습니다. 센코 33% 이제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의 손해보험도 단타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대용도 11%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삼성엔지니어링 5,700만 원 수익 봤다고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19%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20% 가깝게 수익을 달성하셨는데 5,700만 원 오늘 그냥 익절했다고, 27일날 익절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주셨고, 삼성전자 벌써 23%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대략적으로 우리 바닥에서 봤던 가격대, 그렇죠? 요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다 편입을 한번 이때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샀었고, 그래서 지금 단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23%대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시점보다도 더 저렴하게 산 건 맞는 거죠. 그래서 VIP원님들도 삼성전자 일부 또 들고 계시고요. 현대차,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트를 굉장히 또 구성을 잘 하셨고, 이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또 잘 챙겨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에 광고 마케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건전하고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급등주니 상한가니, 여러분들 수익이 그렇게 쉽게 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돈 못 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미 업계 탑이 됐겠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너무 그렇게 혹하지 마시고,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단타가 아니시더라도 수익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좌가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말뚝딱 박아놓고 나머지 스윙 패턴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원님 능력이에요.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낸 회원님의 능력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리고 아무리 나쁜 종목을 드리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봐요. 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값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준만 명확하게 하시고 그런 기준을 잡기도 어렵다 하시면 오세요. 제가 한번 피드백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추천주까지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 다음주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루에 대략적으로 뭐 담배 한 갑, 혹은 뭐 커피 한 잔에서 뭐 요즘 사실 드링크도 많이 비싸잖아요. 뭐 5, 6천 원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디저트 값 하나 정도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같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하루에 이런 금액 정도만 투자하시면 3개월 정도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공부면 공부, 또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교육,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또 소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딩도 깔끔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의 기준만 같이 좀 잘 접목시키면 충분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도록 할게요. 또 저랑 호흡을 같이 잘 맞춰주실 분들,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렴한 단가로 이용을 하시면서 같이 또 주식시장을 즐겁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